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네,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땡벌 최진봉 예. 교수님 말이죠. 예. 지금 벌꿀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어떻게 해결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저는 땡벌이신데. 땡벌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땡벌이 저 꿀벌을 막 잡아먹고. 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제가 꿀벌의 세계는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대선 때 꿀벌 다 드셨어요? 그 배 소장님께서 벨벨벨벨벨벨 이거 하니까 네. 한 청취자 문자를 보냈네. 1063님이 배종찬 소장님 촐싹 떼지 말고 제발 덩치값 좀 하세요. 예. 자제하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어떤 인물들이 임명이 됐습니까? 오늘 이제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총 24명이 이제 인수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7개 분과입니다. 경제 1분과, 2분과, 사회, 문화, 또 외교, 안보 다 이제 위원들이 임명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전문가 또 해당 분야의 교수, 학자 대거 등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24명에서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 인사를 강조해왔던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색깔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수위원들의 전체적인 윤곽은 교수 전문가로 구성이 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체적인 인수위의 인선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배용찬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뭐 전문가 그룹이라고 얘기한 소위 교수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지만, MB나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분들과 그때 이제 같이 또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MB 2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좀 더 신선한 인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 말고 전문가 그룹 중에도 정치적 색깔이 옅으면서도 전문성을 좀 더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영입됐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정치 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개파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좀 전문성을 확보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옅은 부분.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 MB 때나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대선 때 주택 250만 원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은 부동산 정책 확실히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1분과와 달리 2분과가 담당을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이 분과 안에 인수위원들을 보면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료거나 대기업 임원 출신, 창업 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혀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셔서 과연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할 때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제 이대남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인수위에 보면은 청년과 여성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혀 굳이 따져보자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박순애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순애 교수 정도만 눈에 띌 뿐 딱히 여성의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인물이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뭐 여성을 특별히 배제를 했다,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데 대체적으로 각 분야의
두드러진 역량을 발휘해왔던 남성들 위주로 좀 발탁이 된 것 아닌가.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남녀 따지지 않고 뭐 학벌 따지지 않고 여성 할당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또 아까 이제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까지 함께 인수위에서 담당을 하는 경제 2분과의 이 부동산 정책을 또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우리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우주인 프로젝트에 도전을 했던 고산 대표, 네. 고산 대표가 여기에 인수위원으로 포함이 됐는데 부동산하고는 또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간사는 이창량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왕윤종 교수 또 유웅환 이 유웅환의 웅환 발음이 안 돼가지고 김은혜 대변이 마스크까지 벗고 몇 차례 더 발음을 해주는 그런데도 발음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유웅환 네. 전 SK 혁신 그룹장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이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것이 부동산 이슈였다.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말고 부동산 특별위원회도 마련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 뭐 가장 인수위원회 인선도 이 뉴스지만 더 큰 뉴스는 지금 청와대 이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문 교수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최종 논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논의가 최종 결정인지 아니면은 한 두세 가지 안이 나올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 시간대인 2시와 4시 사이에서 중대 결정이 나오는데 좀 5시로 미뤄져서 아쉽고요. 5시부터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죠. 발표한다는 건 아니고. 네, 뭐 하여튼 관련 내용도 또 보도 관련 내용도 나오긴 하겠죠. 근데 주목할 부분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로 상당히 자주 출입을 했었겠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전이다. 또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지가 소통의 본질이라면서 집무실 이전을 좀 애둘러서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계획인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그 본관 우리 뉴스에 보면은 파란 기와집 네. 거기서 집무를 안 보고 네. 이쪽 비서동 여민관 거기 3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1분 안에 또 2분 안에 참모들과도 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수위의 그 특별 고문으로 임명된 임태희 고문도 이거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선대위에서 활동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집을 인테리어 하는데 2달은 걸린다.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뭐 이분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지금 입장에서 정말 국정이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경호 경비나 그다음에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데 차질이 적은 쪽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완급이 필요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임태희 그 특별 고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처리될 문제인가. 물론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당선인 측이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예,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다가 일단은 청와대 입주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광화문 청사 이전은 불가능하다 해서 포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근데 배 수장님 네. 광화문보다는 또 용산이 더 이점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공간의 특수성과 비용 부분입니다. 근데 임태희 고문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저간의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집무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검토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오늘 오후 5시 이제 회의가 시작되면은 세 곳을 가지고 이제 최종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한 군데는 이제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본관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쪽에 있는 외교부 청사 그리고 가장 유력시 대두되고 있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인데 두 가지입니다. 광화문 두 청사보다는 국방부 청사가 보안이나 경호에 더 이점이 많다고 하고요. 또 이전 비용에 있어서 한 3분의 1 비용만 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안에 내부 시설 바꾸고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각종 이런저런 비용들을 따져볼 때 한 3분의 1 정도 들 수가 있다. 어저께 이야기를 할 때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은 관저는 어디가 되느냐? 청와대 관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롯이 이 시민공원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한남동에 있는 이태원을 관통해서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의 공간이 바로 이제 네. 이 관저가 되거든요. 거기서 한 이태원을 관통하면 국방부 청사까지는 한 10분. 그런데 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 마비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휴대폰 사용도 못 하게 된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정부 본관 청사로 가게 될 경우 터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터널이 상당히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녹사평역 밑에 터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무 잘 아시네요. 거기에 터널 얘기입니까? 네, 남산을 돌아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국방부 청사가 이래저래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비용이 3분의 1 든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면 이럴 비용 추가 비용이 안 생길 텐데 그렇죠. 돈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청취자께서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5745님인데 저는 이재명 지지자입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 정권은 오늘 대담을 듣다 보니까 우선 청와대로 먼저 들어가고 나서 임기 내 좋은 대안을 마련해 이전했으면 합니다. 국방부로의 이전은 비용보다 안보 공백이 염려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민주당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원내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건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 개인 의견은 아닙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책임을 지고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을 또 회복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까? 전혀 합당치가 않다. 이런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 말로에 따르면 말이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진봉 교수님.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맡냐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그리고 당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 당신밖에 맡을 사람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결국 송 전 대표죠.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그걸 받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은 정말 하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은 건데 이런 비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런 논란이 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선출하고 또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당내에서 계파 싸움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내대표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들 보면 소위 이제 이재명계, 이낙연계, 정세균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다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계파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당 비대위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윤호중 비대위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원내대표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나서 비대위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 또는 생각 이런 부분도 드러날 문제도 있어서 이게 계파 간의 갈등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각될 수 있는 위험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이재명계로 불리는 박홍근 의원하고요. 그리고 이낙연계로 불리는 박광온 의원, 그리고 정세균계로 불리는 이원욱 의원. 이분들의 3파전이 되죠. 물론 뭐 그 외에도 안규백, 이광재, 김경호 이분들이 이제 주요 후보군인데 지금 세 분은 계파로 본다고 하면 각각 다른 계파의 대표격으로 지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이 선출 일자가 언제입니까, 원내대표? 3월 27일 정확히 지금 25일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중에 네, 다음 주 중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죠.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콘클라베? 이름, 네. 콘클라베라고 해서 이름을 계속 써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적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콘클라베 선출 방식이 왜 이태리 거기 교황청에 굴뚝에서 네네. 무슨 하얀색 연기가 연기가 나와야 돼요? 나야죠. 까만색 연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뭐 회색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야 뭐 저 당내에서 하는 거니까 연기 같은 건 안 나고. 회색은 연기 안 뭐예요? 나면 안 되나요? 회색은 뭡니까? 자, 그리고 아까 콘트라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콘클라베. 예? 콘클라베. 그렇죠, 콘클라베. 네네. 같은 배씨끼리 왜 그러세요? 네. 네. 자, 이재명 상임고문 조기 등판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고문 이제 고문이 됐습니다. 상임 고문인데 좀 푹 좀 쉬고 재충전해서 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저 득표율 차기 때문에 당을 추스르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맡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당장 비대위원장부터 이재명 고문이 해라. 이게 일환이고요. 이안은 뭐냐면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때 당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른바 조기 등판론. 그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좀 쉬었다가 휴식 이후에 재충전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재충전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 같은 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현재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근데 공식적인 입장보다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비대위는 맞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는 맞지 않을 거로 보고요. 물론 일각에서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요. 예. 그러나 전당대회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대위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기 등판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등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상 모드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워낙 뭐 국제 사회에서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만행이다라고 하는 비판 목소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중립국화할 수 있는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참 근데 푸틴 대통령은 특이한 것이 보통 우리가 이런 중립국화 협상안이라든지 좀 휴전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쟁을 잠시라도 멈추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폭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푸틴 대통령의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빨리 멈추고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재개를 한다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지금은 협상은 협상대로 공격은 민간인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면적이 말이죠. 6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한반도가 남북한 합쳐가지고 22만이거든요. 그게 3배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3배를 네. 합쳐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역이 지금 전쟁 상태에 돌입한 거 아닙니까? 전쟁터입니다. 보도가 우리가 외신을 접해서만 나오는 네. 것밖에 없겠죠. 아마 실상은 그러니까 더 참혹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인 하르키우 같은 경우에는 뭐 키이우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수도인데 키예프라고 그랬었는데 키이우 현지 이제 예.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시가전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참혹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공부를 아주 따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배 수장도 얘기했지만 이 협상을 하면서도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을 감행한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이거 핵무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설마 이렇게 핵무기까지는 안 쓰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외국의 전문가들이나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 영국 교통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푸틴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질적인 우려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그렇게 중대하고 잠재적으로 엄청난 긴장 구조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려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도 핵 충돌은 한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영역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틴이 핵무기 부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거는 이미 보도에 나왔습니다. 예, 진작에 했었죠. 그렇죠. 근데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이 명령을 내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 그래서 이게 그냥 위협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사용할지 하는 부분들에서 우려가 있는 건데 문제는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겨도 이긴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든. 이거는요. 그렇죠. 자멸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 정말 밀리게 되면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긴장을 지금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전 지구적 위기가 그럼요. 찾아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민주당한테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봉보로봉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화합 좀 하세요.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하고. 자, 이어서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멋이 중어니 멋이 중어냐고 반성할 때는 처절하게. 이게 무슨 소리야? 길었대 오늘도. 예. 자제하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